뉴턴의 제2법칙이란 것 자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건데 이거다 보니까 뭐 다 더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다 보니까 예, 어, 이런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1차원으로 쓴다면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식의 얻게 되죠. M을 이렇게 넘기게 되니까 이게 뭐 이거니까 결국에는 X라고 썼지만 이거 뭐 3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벡터가 되는 거니까 이걸 얻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요거를 풀면 되는데 저것만 봤을 때는 그냥 이거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이니까 시간에 대해서 두 번 접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간단하게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1학년 물리도 가르치고 있지만은 1학년 물리 때는 이제 제일 쉬운 게 요게 상수면 제일 쉽죠. 상수면은 두 번 접근하면 그 포물선 나오는 그 2차원 형식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t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나오면 이거 접근하면 됩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얘가 이게 얌전하게 그냥 시간에 대해서만 쓰여지면은 접근하기도 편한데 얘가 다시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또는 요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요런 것들이 등장하는 경우 이게 낫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등장하는 경우 이것도 그냥 무시하고 어차피 뭐 적분 두 번 하면 되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앞에 오는 거 되게 어색하다고 이제 저학년일수록 생각하는데 전공 쪽으로 가거나 논문 볼 때는 오히려 이게 더 편합니다. 이건 어차피 붙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뒤쪽을 이렇게 쓰는 입장에서. 문제는 핵심이 그거예요. 이거를 알고 싶은데 접근하면 되잖아요. 요거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알려져 있으면 당연히 접근할 수 있죠. 문제는 뭐냐? 요게 우리가 알고 싶은 거라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를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게 결국 돌고 도는 그거라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원칙적으로는 이거 뭐 두 번 접근하면 풀 수 있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게 다시 X가 등장하는 경우 요런 경우가 이제 어렵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풀 수 있는 예에 해당되는 거긴 해요. 그래서 뭐 미분방정식 배울 때 뭐 수학 시간에 배우는 게 이거를 마치 답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여기 뭐 지수함수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어차피 두 번 미분하면 두 번 튀어나오고 한 번 미분하면 하나 튀어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은 그냥 2차 방정식이고 그렇게 해서 뭐 찾고 그게 뭐 아이겐밸류랑 연결되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오고 어쨌든 원리적으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으면 이걸 풀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니까 풀기 어렵다. 뭐 그런 걸 제가 말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이게 1학년 때는 이렇게 설명해도 이 말 자체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대학원생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몸담고 있는 어떤 분야에서 이런 방정식 같은 게 나왔을 때 이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석하는 방법으로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많이 알려진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만 보면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죠. 이게 가속도가 여러분이 저 x에서 얼마나 벗어났냐 정도에 비례해서 하고 저 음수라서 k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저게 음수기 때문에 내가 원점에서 이만큼 벗어났으면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세게 힘이 작용하고 조금 벗어났으면 조금 힘이 작용하고 원점에서는 힘이 작용하지 않고요. 이만큼 벗어나면은 왕창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는 요게 그리고 정확히 거울상으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려고 하고 이까지 왔으면은 아주 세게 돌아가라고 하고 요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복원력에 해당되죠. 리스토링 포스라고 부르는 거고 저게 오실레이션을 주는 그 항입니다.
당연히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것만 딱 보면 오실레이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배운 리타딩 포스는 요거의 특징이 이거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힘이 결정돼요. 원점에서 얼마나 벗어났냐에 따라서. 얘는 내가 어디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내가 근데 뭔가 속도를 내고 있으면 어떻게든 그 속도 내는 방향을 반대로 해가지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시면 이거는 원점으로 되돌려는 힘이다라는 게 확실하고, 얘는 내가 어디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게 싫은 거예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움직임을 어떻게든 방해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게 공기 저항 같은 걸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일반적으로 쓰자면 뭐 x 도트 뭐 앞에 상수는 다 날아갈 수 있으니까 x 도트 더하기 뭐 ax 플러스 bx는 제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뭐 뒤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잘 보시면 요 a, b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a는 어쨌든 뭔가 저항 같은 걸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면 이게 리타딩 포스 또는 움직임 자체에 대한 저항인 거죠. 물론 이거는 a가 0보다 클 경우입니다. a가 0보다 작으면 이게 넘기면은 움직이는 거 오히려 도와주게 돼요. 뭐 그런 게 가능할까 싶은데 뭐 식을 그렇게 쓰면은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빠르게 가면 갈수록 더 빠르게 하는 어떤 뭐 장치가 있다. 그러면 이제 a가 0보다 작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물리적으로는 이게 많지 않아요. 에너지를 계속 가해줘야 되는 이상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거 부호 같은 거 잘 따져줘야 되고. 그 다음에 b 역시 마찬가지로 b가 0보다 크면은 이게 넘기면 결국에는 이게 복원력 역할을 하기 때문에 0보다 크면은 뭔가 오실레이션, 진동 같은 걸 일으키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상상할 수 있겠는데 b가 0보다 작으면은 그러면 이거는 약간 a랑은 다른 느낌으로 얘가 원점에서 멀면 멀수록 더 이쪽으로 멀어지게 하는 그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그런 지수함수적으로 뭔가 확 이렇게 더 멀리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인데 역시 물리적으로는 이게 흔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방정식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에 대한 어떤 위치에 대한 방정식이 있다면 보통은 저게 A나 B가 다 이렇게 0보다 큰 경우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실레이션은 아시다시피 이거는 삼각함수로 기술되죠. 그리고 지수함수란 삼각함수는 많이들 옛날에 이제는 수학적으로 좀 익숙하시겠지만 지수함수란 삼각함수는 생각보다 많은 관련이 있죠. 그 유명한 공식 오일러 공식에 나오는 것처럼 지수함수 속에다가 허수 인수를 넣으면 삼각함수로 바뀌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게 실수냐 허수냐 그게 정확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거 포멀하게 푸는 방법이 이제 여기 지수함수 넣고 이제 여기 람다 t 해가지고 이 람다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하는 건데 그 2차 방정식이 실근이냐 허근이냐 그 조건이 정확히 지수함수 속에 요게 실수냐 허수냐가 정확히 이게 진짜 지수함수인지 삼각함수인지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게 오실레이션이냐 아니면 익스포넨셜 디케이냐 아니면 익스포넨셜 증가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이거를 배운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전공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정리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방정식을 봤을 때 이런 부호를 보고 이 상대적 크기를 보고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 푸는 거는 사실은 요즘에 특히 점점 더 문제 푸는 것 자체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개념적으로 이제 이거를 알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한 요즘에 문제 푸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인공지능 그런 걸로 많이 해주는데 인공지능이 이상한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이걸 보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바로 믿지 말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강조를 해봤습니다.